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통상 계약금을 몰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것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통상 우리는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그냥 그게 저희가 뭐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그냥 자동방으로 거의 써지게 되다시피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뭐 보통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 있어서 그것이 양자가 그렇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쉽게 끝나고 제가 보기에는 9.99%는 대부분 뭐 그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봐보면 더 정확하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계약의 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의 이행은 서로 간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런 경우가 있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겠다. 그래서 매수인이 알았다 그렇게 해서 통해 줬을 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배로 물어줘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죠. 근데 매수인이 뭔 소리냐, 나는 그 땅을, 그 건물을 꼭 사고 싶다 했었을 때는 계좌번호를 안 불러주겠죠. 그러면 매도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냥 공탁을 하고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되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은 자기가 그 돈을 찾아가든지 안 찾아가든지 뭐 싸우겠지만은, 싸울 때는 결론은 뭐 패소하겠죠. 그냥 나중에 그 공탁금을 찾아가면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그 계약금을 몰취를 하려고 해요. 몰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단계에 있어서 통상 우리는 통상 사람들에 따라서 그 중도금이 도래하거나 계약금의 잔금이 도래하게 되면, 계약 날짜가 도래했고 그 기간이 도가 됐을 때 몰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상 이렇게 하죠. 내용증명서를 띄워서 아니면 뭐 전화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중개사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이냐, 빨리 팔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설득해서 되도록이면 잔금을 치러서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이나 기회를 줘서 2달 정도 기회를 줘서 잔금을 치게 하려는 게 통상의 속성입니다. 매도인들은 팔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봐보니까 몰수하고 싶어, 계약금 자체를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몰수를 하게 되려면 우리는 통상 어떻게 하냐면 내용 증명을 1회 정도를 보내죠. 그리고 보통 내용 증명이 도달한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기회를 더 한번 주죠. 그러고 몰수를 하거나, 또는 한 2회 정도 내용 증명을 보내서 몰수를 해서 끝냅니다. 그러고 뭐 끝이거든요. 대체적인 거의 99.99%는 다 그렇게 하고, 또 매수인도 여기저기 알아보면 계약 이행 못했으니까 니는 뺏기는 거 당연하지,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일지 관계에서 99.99%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 지식이 더 강한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잔금은 못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6개월이나 1년 후에
돈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면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매도인을 상대로 뭘 청구를 할 수 있냐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에 대한 항변권도 계약 이행을 매도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 매수인의 의견을 100% 거의 들어줄 확률이 높고 매수인이 승소할 수 있고 매수인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자까지 붙여서 청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봐져요. 왜 그러냐면 법리적 논리 근거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는 계약 이 잔금일이 도래했으니까 계약금을 빨리 주라. 언제까지 주라. 내가 걔를 일주일 더 주겠다. 이 정도 하고 말거든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뭘 항변할 수 있겠어요? 아니, 사실은 내가 그때 돈이 준비가 됐는데 당신이 나한테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계약의 이행, 준비를 하지 못했다. 준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증명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매도인은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매도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 이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판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의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패소 판결할 확률이 매도인이 패소 판결할 확률이 높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의 계약금을 몰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계약의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기간을 5일 또는 7일, 10일 정도의 여유 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할 때 나는 계약의 이행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고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에서 거기 그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복사해서 이 세부를 복사해서 같이 내용 증명으로 보내줘야 법적으로 완벽한 몰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담인데, 서울에서 제가 생활을 또 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스탠다드, 좀 표준화된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봐보면 좀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한 대체적으로 계약의 문구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금을 몰수하려고 했을 때 그냥 자기가 위반했으면 깔끔하게 돌려준다든지 또는 2배로 물어준다든지. 근데 강주에서 오면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고. 지방 사람들은 정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계약 행위를 많이 우리 인간은 계약 행위를 부동산 계약 말고도 일반 계약 채권 행위를, 계약 관계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계약 관계죠. 현금을 바로 주고 물품을 바로 구매하는 행위니까. 그러고 물건이 하자가 나면 또 반환 청구하고 이렇게 돌려받는다는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지방에서 내려오면 그러더라고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강주 쪽에서 있는 상거래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계약금을 바로 그러신가요? 하고 그냥 바로 돌려줘요. 이게
물론 안 돌려주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돌려주는 회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관례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계약금이라기보다는 그 예치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는 부동산 계약에서 했을 때도 지방 사람들은, 강주권에 호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돌려달라고 하면 의외로 순순히 또 돌려주고,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잘 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신가 봤더니,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남의 돈, 마음 아프게 뺏어서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벌겠느냐. 뭐, 제가 직장 생활 했었을 때도, 제가 했었던 40억의 토지를 팔았는데 계약금을 4억을 넣었었어요. 근데 이러저런 관계로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매수인이 약속을 못 지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까지 갔는데도 나중에는 합의하에 그 실비 정도만 공제를 하고, 실비 계약을 했던 그 직원들, 그 다음에 교통비, 월급 반영,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토지 매수하면서 보상금, 요 정도의 그 실비 하고 변호사 소송비에서 이렇게 한 5천만 원 정도 공제하고, 실제로 제가 그 계약 업무 이행을 했었는데, 그 토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보상금으로 한 3천만 원을 주고요. 변호사 비용으로 한 돈 천만 원 넘게 들어가고, 여기저기 그 토지 정비 작업 한다고 또 한 몇백만 원 들어가고 해서 그 영수증을 보여주고, 요 정도는 그래도 공제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매도인 분들도 그 4억을 전부 몰치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래서 한 4,5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공제를 하고 전액 그 나머지 돈을 돌려줘서 합의로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그렇죠. 아니, 계속 소송을 하면 100% 승소인데, 근데 그냥 빨리 종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강하신 것 같고요. 또, 저도 일반적인 다른 머리인 제 사적인 계약 행위를 했는데, 강주권에서는 돌려달라고 하면 잘 돌려주시고요. 또, 이 강주권에서는, 이렇게 호남권에서는 봐보면 부동산 계약을 많이 했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매수인 분이거나 임차인 분이 계약 이행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임대인 분이 그것을 다 몰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한 절반 정도만 돌려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끝내려는 성향이 지방 사람들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계약 행위를 했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서로 계약 이행대로 그냥 하고 대부분 다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매수인이나 임차인분이 잘못했으니까 그 몰수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요청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거꾸로 임대인분들이 또 매도인분들이 이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을 때 이런 경우 거액의 돈을 2배를 가볍게 빨리 계좌번호 불러주라고 해서 바로 반환해 주는. 그래서 제 친구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10년 전이었죠. 서울에서 구도심 자기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3억 얼마에 3억 한 5천 정도인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10년 전이라 그런 거죠. 근데 그 매도인 분이 갑자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2배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약 해지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줘서 친구가 그 돈으로 저희 친구들에게 좀 거하게 술을 한 잔 샀던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 강남구 같은 데서도 집을 25억에 팔았는데 계약금 2억 5천 받았는데 5억을 그냥 돌려주는 것은 서울에서는 그런 게 좀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보통 통상 봐보면
계약을 매도인이 파기를 하면서도 통상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25억에 계약했으면 2억 5천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가끔씩 들어와요. 중개사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죠. 계약 문서 이렇게 보통 이제 지방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정적이라서 그러신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2억 5천을 그냥 먹을 수가 있냐. 계약서 한 장에 이렇게 많이 좀 따지시거든요. 그럼 또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도 매수인도 그러면 그 전액은 다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2억 5천 돌려주고 한 1억 정도는 더 돌려야 되지 않냐. 보통 그냥 당신 때문에 내가 앞으로 미래 가치 이익이 두 배 2억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계약금 2억 5천 넣고 그래도 거기에 한 1억 5천이나 1억 정도나 이 정도는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외로 또 매수인 분들도 이렇게 또 반대의 경우도 보통 이런 경우가 이게 전라도권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의 좀 특성인 것 같고요. 계약서보다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로써 협의로 해서 끝내려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계약에 대한 특징들을 오늘 간단히 실무에서 벌어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비크라임 혁신도시에서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를 전담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성실하게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